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그 자본거래에 관련한 문제죠. 8번, 그죠? 다음에 7번. 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5번 이렇게 8번, 7번, 5번. 네, 요거에 대한 문제를 알기 위해서 자본거래에 관련한 이야기를 조금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들어서 자본거래에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거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죠. 이 자본거래할 때 그 거래는 외국환 거래의 준말이에요. 그러면 외국환 거래가 뭔지서부터 알아가는 건 좀 중요하고, 그것을 알아야 충분히 사장 전체를 내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환 거래는 뭘까요? 외국환 거래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당연히 없습니다. 정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외국환을 수반하는 거래다 이렇게 우리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반대말은 뭐냐? 대무역법에서도 배웠지만 외국환의 양수도가 없다. 그러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무엇? 무환 거래가 있죠. 무환 거래는 어찌됐던 간에 외국환이 개입이 이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차피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 둘을 묶어서 우리는 대외 거래라고 하는 거죠. 자, 대외 거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외국환에 이동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거래, 국제 간의 거래, 외국과 거래하는 것을 대외 거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한 거래는 대무역법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포시 쌩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외국환 거래법의 영역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나오는 것이 자본 거래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자본 거래가 아닌 거래가 있잖아요. 그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본 거래가 아닌 거래. 우리는 실무상에서 이러한 거래를, 법적인 표현 아니에요. 법적인 표현 아닙니다. 경상거래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를 나누는 이유는 뭘까요? 외국환 거래법에서는 외국환이 이동하는 것은 둘 다 자본거래가 아닌 경상거래도, 자본거래도 마찬가지야. 외국환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법에다 집어넣긴 했는데, 이 둘의 차이는 외국환의 이동이 수반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사유에 따라 경상거래와 자본거래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경상거래, 자본거래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거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경상, 이 뒤에 자는 상자입니다. 항상, 지나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거래될 수 있는 아주 일반적인 거래를 경상거래라고 합니다. 됐죠? 일반적이다. 그러면 선생님, 자본거래는 그러면 일반적인 거래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반 거래가 아니에요. 왜? 일반 거래라고 하면 우리는 거래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반대급부가 있고 그 반대급부에 의해서 외국환이 지급되는 것을 경상거래다, 자본거래가 아닌 거래다, 일반적인 거래다, 이런 범주 안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특징은
결국 일반적이지가 않다. 왜 일반적이지 않느냐? 반대급부가 없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건 학문적인 정의인 거예요. 학문적인 정의. 그죠? 그러면 얘는 반대급부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거래 입장에서는 거래가 아닌데 자본이라는 자본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외국한 거래가 외국한이 이동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경상거래는 일반적이야. 왜 일반적이지? 반대급부가 있고 그것에 대한 값을 치른다. 대가로서 외국간의 이동이 수반되지만 얘는 반대급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간이 이동을 한다. 자본이 이동한다. 그럼 뭔가 일반적이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됐어요? 그러면 다시 이 경상거래를 세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상거래는 일반적이고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무역 수지에 영향을 주는 거래, 줄여서 무역거래, 무역 외수지에 영향을 주는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무역 외수지에 영향을 주는 거래.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전 수지에 영향을 주는 거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따라서 무역 수지, 무역 외수지, 이전 수지를 여기서 얘기하는 반대급부를 무슨 기준으로 나눴느냐? 그것이 국제수지로 나누는 거죠. 국제수지 어느 항목에 영향을 주느냐. 우리 외국환거래법에 목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국제수지입니다. 국제수지의 균형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수지 기준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반대급부를 무역 수지에 영향을 주는 것, 무역 외 수지에 영향을 주는 것, 이전 수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표적인 얘는 물품이 반대급부로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두 번째, 관광. 관광만 하나요? 놀고만 먹어요? 유학도 하죠. 이전은 이민 내지는 이주. 자, 이민은 시민권을 따는 거지만 이주는 영주권을 땁니다. 시민권은 국적을 바꾸는 거고요. 이주는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이주라고 해요. 자, 재외동포 중에는 국적까지 바꾸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재외동포 중에는 우리나라 시민권을 갖고 단지 살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가 아닌 자도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경상거래, 여기 경상거래 이쪽 파트는 외국한 거래법을 기준으로 규정을 나눈 거예요. 됐죠? 에? 학문적인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제 자본거래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본거래는 나누는 방향 너무 여러 가지지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좋아요. 그게 외국한 거래법에서 나눈 기준이니까. 간접 자본거래가 있고요. 직접 자본거래가 있어요. 간접은 간접적으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 제3자가 개입을 한 경우에요. 이 제3자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외국한 업무 취급기관이에요. 그럼 얘는
제3자가 없는 경우죠. 그러면 간접을 나눴을 때 어떻게 나눠지느냐?